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주인장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노란색 모자가 눈에 탁 튑니다. 아, 그렇습니까? 튀어야죠. 요즘 시대는 튀어야 삽니다. 파랗게, 노랗게. 예. 네. 자, 오늘 뭐 이번 주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가 모든 네. 방송에서 아마 언론에서 다 넘칠 겁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지난 1년 어떠셨어요? 그냥 저는 일개 유권자로서 정말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은 당혹스럽다인 것 같아요. 아, 당혹스럽다. 뭔가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네.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그게 다 안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당혹스럽고 곤혹스럽다. 그래서 이게 적당하면은 뭔가 바뀔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 내내 조금 계속 그게 쌓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이게 네.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굉장히 곤혹스럽다. 당혹스럽고 곤혹스럽다.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가장 싶습니다. 우리 그 오윤혜 씨를 당혹스럽게 했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딱 정말 떠오르는 거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오염수죠. 오염수 이제 투기에 관련해서 예. 이거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전화 연결 때 들어보니까 플루토늄 반감기가 2만 4천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전 인류의 엄청난 민폐이고 우리가 나서서 막아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맞습니다. 이거를 암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오늘 뭐 외교부에서는 국회에다가 가서 실질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그런 계기가 되도록 실질적 검증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네. 그 시찰단 23일, 24일. 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1박 2일 가서 그거는 뭐 수학여행 견학 가는 거 아니냐. 견학 아니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어제 송기호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말하자면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 내지는 동조할 수도 있는. 도우미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예, 예.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공동 검증이라는 성격으로 주장을 했지만 네. 일본의 경제산업상인 니시무라는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견학이다. 한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선을 그었고 예, 맞습니다. 안정성 평가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쪽에서 오염수의 안정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박 2일 모셔가지고 해저 터널 어떻게 됐는지 그거 오염수 방류 터널 같은 거 안내하고 그냥 멀리서 여기서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네. 오염수의 방사성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다. 오염수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도 안 해요. 알프스 처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알프스 처리수라고 하니까 뭐 알프스의 맑은 뭐 뭐야? 이런 게 아니고 알프스가 핵종 제거 시설이라고 해서 그 앞 글자를 따니까 알프스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알프스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 깨끗한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이런 쪽으로 잔머리는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네요. 나 깜짝 놀랐어. 알프스를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지금? 앞 글자를 따니까 알프스야. 아니 국민 세금으로 1박 2일 뭐 견학 갑니까? 이럴 거면 가지 말아야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딱 일본에서 선긋기 했잖아요. 안정성 검증 아니고 너네 와서 그냥 견학하는 거야.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대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을 사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G7 회의를 하는데 독일 그 외무상 옆에다 두고 다 G7에 있는 국가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지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독일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라고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G7 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인가 23일까지 22일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 G7 회의에서 한국도 견학 시찰하러 온다. 그럴 만큼 우리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G7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한한 것으로 빠른 방안을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또 레버러지 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정윤 대표님 전화 연결했었잖아요. 그때 뉴스아이킥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무리 희석한다고 해도 총량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총량은 변하지도 않고 이 플루토늄
플루토늄 24,000년 걸리고 생태계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이 방사능이라는 게 반감기를 거치면 사라지잖아요. 네, 반감기를 거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감기가 있어야 방사능 물질이 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투기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도 돈만 있으면은 이거 그냥 전 인류에 해 끼치지 않고 반감기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정윤 대표나 이런 원자력의 이렇게 저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소위 뭐 핵종 제거 또 무슨 삼중수소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선 돌리기용이다. 뭔가 필터링이 돼가지고 뭔가 그런 것이 필터링이 돼서 깨끗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하는 그런 얘기에 속으면 안 너무 된다. 이렇게 눈 돌리지 말고 네. 방사능 물질이 물에 배출되는 총량은 같다. 여기에 네.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정윤 대표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 주변에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설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다 그래도 배운 분들이 그런 거 반기하겠냐 그거 방관하겠냐 다 알아서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그리고 IAEA는 그 원자력을 민간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민간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계속해서 가동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결과를 네. 내놓을 수 있겠냐. 근본적으로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그들에게 검증을 맡긴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은 전적으로 IAEA 이외의 어떤 누구로부터도 검증받지 않겠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환경운동하는 어린 친구 소녀 있잖아요. 네, 그레타 툰베리. 내가 그 친구한테 DM이라도 보내볼까? 구글로 이거 번역해가지고 네, 이거 우리만의 피해가 아니다. 네, 어쨌든 네. 후쿠시마 시찰단 이거 너무 반대하고 만약에 갈 거면은 진짜 일본어 팻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아주 반대한다. 이런 것들 메시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늘 또 본 하나. 뉴스 네, 보고 있으세요. 오늘 또 이제 천공에 관련된 뉴스인데. 네. 자, 윤석열 정부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관저 선정에 천공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책 있잖아요. 예. 권력과 안보를 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분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출판사까지 압수수색할 정도인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변에 CCTV 그리고 거기가 중요한 곳이니까 그 차량 출입 기록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간접 CCTV 말고 외부의 CCTV도 있대요. 네. 그런 것들은 보존 기간이 길고 어떻게 해서든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막 압수수색하면서 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혐의 내용은 적용된 법이 군사기밀보호법입니다. 아, 네. 그 책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네.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방첩사령부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이요? 옛날 기무사 어. 기무사 민간인 사찰하고 했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전부 다 이렇게 해편 이게 권한을 나눠 가지고 해체하고 다시 편제했던 데를 다시 싹 모아서 방첩사령부로 모아놨고 만들어졌나요? 방첩사령부에서 부승찬 전 대변인이 당시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천공과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돼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명목상으로는. 아, 뭔가 군사기밀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 예. 그래서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어떤 국방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 네. 또 누구와 뭐 미국 합참의장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네. 다만 부승찬 전 대변인은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들 자기가 정보장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군사기밀로 보호받아야 될 것은 다 뺐고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언론에 브리핑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네. 왜 군사기밀보호법으로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본인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해서 부승찬 씨가 어떤 글을 썼고 이게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부로 출판을 한 거냐. 네. 부승찬 씨 집을 1박 2일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미. 아, 그래요, 이미. 이미. 1박 2일이나. 그러면 출판사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뭘 확인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다 원고로 다 있는 거고 이게 군사기밀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 그러면 출판사 부승찬 씨가 우리가 군사기밀임을 알지만 출판을 해서 돈을 벌자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했느냐 공모를 했느냐
뭐 이런 거를 찾겠다라는 것일 텐데 네. 그게 공모하고 말고의 문제인가? 우선 군사 기밀인지 아닌지부터 잘 판단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즉 천공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1박 2일 또 출판사까지 집에서 1박 2일 했고 네. 출판사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실은 간접적으로 천공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시범 케이스로 하지 말아라라고 보여주기 위한 압박용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네.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 계속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